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중국의 준관영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바로 코앞 바다에 인민해방군 군함을 파괴할 수 있는 킬러 미사일을 배치했다. 사연은 즉 이렇습니다. 저 지도에서 보듯이 대만하고 필리핀 사이에 섬이 있는데 지금 바탄섬입니다. 바탄섬에다 미 해병대가 무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엔메시스를 배치했습니다. 저 지도에서 보시 사정거리가 115마일이기 때문에 대만하고 필리핀 사이의 바다는 완전히 이 미국의 엔메시스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오니까 중국 해군이 대만 무력 침공을 하든 남중국해 영토 분쟁하도 휘젓고 다니는데 상당한 위협을 느끼는 거죠. 이 엔메시스는 미국이 가진 가장 최신 위협적인 최첨단 미사일인데 이거를 필리핀 그 북쪽에 있는 바탄섬에 배치한 거예요. 이 엔메시스 미사일이 왜 무섭냐면 얘는 저렇게 보는 시간 바싹 수면 위로 날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이더에서 잡기가 쉽지 않아요.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 하면서 중국 군함을 빡 맞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군함이 빨리 움직이고 도망가더라도 따라가면서 이동물체를 추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 중에서 유명한 게 하이마스 아닙니까? 저 두 개를 보면 나타나는 게, 하이마스는 커다란 군용 트럭에 있고 미군이 그에 타고 있어요. 그 운전석 옆에 조종석에 타갖고, 그러니까 그 미군이 저거를 이렇게 발사를 유도하거든요. 근데 이 엔메시스는 저거 보니까 무인 발사됩니다. 저 그림 자세히 보세요. 미군이 지금 안 타고 있어요. 미군은 100m든지 1km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주니까 미사일을 쏩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죠. 미군이 저기 타고 있으면 빵 쏘고 나면 굉장히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그냥 요격해 들어오면 잘못하면 미군이 다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빵 쏘고 상대방이 이걸 때리더라도 미군은 하나도 안 다쳐요. 미군은 1km나 10km 밖에 떨어져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파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게 적한테는 무서운 거죠. 두 번째, 바탄섬은 굉장히 산악이 많은 섬인데 요걸 무인 발사대로 뻥 쏘고 나서 크질 않아요. 쏘고 어떤 산악지대 속에 숨으면은 도저히 상대국이 요격할 수가 힘듭니다. 은닉하면 찾기가 힘든 게 커다란 장점이죠. 그 다음에 얘는 작아요. 하이마스보다 아까 하이마스 큰 군용 트럭 같은 얘는 작아요. 4분의 3 트럭 같이 작기 때문에 저기 C-130 수송기로도 옮기고, 저 왼쪽에 사진 보면 공기 부양정 있지 않습니까? 공기 부양정으로도 막 옮기는 거예요. 유사시 전시에 무슨 대형 수송선이 아니고 공군기나 공기 부양정으로 막 배치해갖고 상대국 군함을 위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미국하고 군사동맹이고, 친중 정권에 들어왔을 때 필리핀에 두 개 군사기지를 철수하라고 필리핀 국민들이 난리쳤거든요. 클라크 공군기지하고 수빅 미 해군기지를 철수하라고 했는데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오고, 특히 남중국해에서 하도 차이나가 깜짝깜짝거리면서 필리핀이 하고 영토 분쟁을 하니까 완전히 지금 군사동맹을 더 굳건해갖고 좀 미국하고 찰싹 붙어서 또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의 인민해방군 해군이 제일 싫어하는 최첨단 미사일을 중국 바로 앞바다 코앞인 바탄섬에 배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사진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화난 표정이고, 지금 팀쿡이 아주 두 손 모으고 아주 영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스토리 보면 지금 팀쿡 지금 요새 엄청 골치 아픕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동 순방할 때 팀쿡을 안 데리고 왔어요. 애플을 안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팀쿡이 중국에서 나와서 인도에서 생산하려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애플 너 인도에서 생산하지 말고 중국에서 나온 게 그냥 미국으로 와서 생산해. 너 미국으로 와서 생산하면 25% 아이폰에서 관세 때리겠다. 그리고 이게 또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삼성 갤럭시도 때리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생산 안 하면. 그러니까 애플이 팀쿡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삼성도 지금 난리가 나는데 잘못하면 관세 폭탄 맞을 지경인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사실 여러분이 제 유튜브 보면서 제가 약간 친 트럼프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것만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참모에
이 산업을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배센터 재무장관은 뭐 국제금융시장만 알고 여트릭 상무장관은 수영근로 폰만 빡 잡았지 이렇게 산업을 잘 아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관세 폭탄을 매겨갖고 임의로 해외로 나간 미국의 기업이나 산업을 미국으로 해기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아이폰 같은 조립 산업은 그건 네버,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참모들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그러면 애플이 왜 해외로 나갔냐, 이건 미국에서 생산 안 하고 아이폰을. 간단하죠.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려면 국제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인건비가 높고, 뭐, 미국이 우수한 산업 엔지니어를 배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의무는 만약에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게 하고 싶으면 옛날서부터 20년 전부터 미국 교육을 혁신하고 미국이 보다 많은 우수한 산업 인력, 뭐 산업 엔지니어를 배출한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막 환경 구제 너무 복잡한 규제를 조금 완화하고 노사 관계도 원활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나 모든 사회 시스템은 우수한 인력은 어디 갑니까? 동쪽으로 가면 뉴욕의 월가에 가서 이 돈놀이 하면서 골드만삭스, JP 뭐 제일 우수한 인력 거기 가서 하면은 뭐 젊었을 때 무슨 뭐 수백억 벌고 그 난리 치니까 모두 우수한 인력이 월가 금융가에서 씩씩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수한 인력은 저기 서쪽 태평양 쪽으로 가서 실리콘밸리에 가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데 가서 컴퓨터 앞에서 깜짝거리면서 연봉이 30만 불, 40만 불 있고, 미국의 우수한 인재가 산업 생산 분야로 안 가려고 대학도 미국의 제조업에 필요한 산업 인력을 양성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미국도 책임이 있어요. 스스로 책임이 있지 뭐 차이나나 팀쿡만 탓할 게 아닙니다. 이거를 반증하는 게 오바마 대통령 때 스티브 잡스가 오바마 대통령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 교육 시스템이 3만 명의 산업 엔지니어만 배출해주면, 쉽게 말하면 아이폰을 매기는데 필요한 아이폰은 미국에서 생산하겠다. 딱 그렇게 얘기했대요.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교육 현실을 알잖아요. 미국이 3만 명 산업 엔지니어를 배출하기 쉽지 않다는 거를 알고 그냥 그 애플이 차이나에서 생산하는 걸 놔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이 이야기하는 거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식으로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면은 지금 뭐 1,000불짜리가 3,000불 3배의 원가가 뛴대요. 3,000불로 팔아야 되는 거, 소비자한테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글로벌 공급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을 생산하는데 이 10%만 바꿔도 애플한테는 300억 불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3년이 소요됩니다. 하루아침에 못 바뀌는 거예요. 아이폰 생산 전체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중국에서 인도가 아니고 미국으로 완전히 100% 갖고 오려면 5년이나 10년이 소요되고 그것도 될까 말 거죠. 그때 5년이나 10년이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뭐 아메리칸 잡이고 나발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애플이 하소연하는 게 25% 관세를 부과하면 애플은 분기마다 9억 불 추가 부담이 있다. 결국은 이제 그 아이폰 그 미국령 원가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마디 이렇게 뭐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이걸 참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일단 해외로 나갔던 미국 기업을 미국으로 리턴 시키는 게 가능한 산업이 있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기술 집약 산업은 가능해요. 반도체든지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 뭐 관세 때리고 정부 지원해도 회귀가 안 되는 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아이폰 조립은 절대로 미국으로 갖고 갈 수가 없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아이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쓰냐 하면은 글로벌 배치에서 하이 밸류 에디드, 고부가치 생산 공정을 미국에서 하게 해야죠. 아이폰 설계, 기술 개발, 첨단 부품, 아까 말한 뭐 첨단 반도체 이런 거를 이렇게 미국에서 공급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도체 공정을 미국으로 갖고 오려는 건 이거는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저와 같이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 생산에서 조립, 어셈블리 이거는 절대적으로 개도국에 있게 해야 됩니다. 차이나 배시하면서 차이나가 그렇게 싫으면 인도로 가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삼성 갤럭시가 전형적인 이 성공 모델인데 뭐 설계, 첨단 부품은 코리아에서 생산하고
이 어셈블리, 단순 조립은 중국에 갔다 중국이 삐딱하니까 베트남으로 옮겨서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중국의 관영 TV, CCTV가 난리 났어요. 야, 타이완에 저거 중국 땅인데 미국의 밀리터리 퍼스널이 500명이나 있다고 CCTV가 난리나고, 야, 저거 저 미국이 말이야, 베이징에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레드라인 넘어갔다고 CCTV인데 그 배경을 냈습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몽고메리 제독이 의회 증언에서 타이완에 500명의 밀리터리 퍼스널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베이징에 들은 겁니다. 왜냐면 작년에 미의회 보고서에는 타이완에 41명의 군사고문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년 미의회 보고서보다도 뭐 10배 이상이 많이 미 군사고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스토리상으로 1979년 대만에는 수천 명의 미군이 있는데 이제 중국과 국교를 정상하고 완 차이나 펄신 하면서 철수했거든요. 근데 차근차근 대만에 뭐 군사 교문 형태든지 밀리터리 퍼스널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하도 베이징 시스템에서 대만을 무력 점령하겠다니까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대만 방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북한 청진조선소에서 구축함 한 척이 진수하다가 바다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해프닝이 아니고 일파만파인 것 같습니다. 외신에 이렇게 났습니다. 왜 북한의 지도자가 이 같은 거 실수를 인정 못하느냐. 그래갖고 드디어 이제 청진조선소가 난리 났어요. 선체 돌입 책임자, 북한의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4명이 그냥 쇠고랑 찼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쏠 때 이렇게 실패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구속시키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미사일은 뭐 처음에 개발해서 쏠 때 뭐 이렇게 실패할 확률이 다 어느 나라도 있어요. 러시아도 있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배가 진수하다가 이렇게 바닷속에 미끄러 들어가서 엎어진 예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자가 쪽팔린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청진조선소는 원래 어선, 뭐 소형 화물선, 잠수함이 아닙니다. 잠수정 등 소형 선박만 맹기는 조선소였는데 가부장이 그것도 최신의 유도 미사일 함을 맹기려 하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평양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뭐 6월까지 이걸 완전히 복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그러는데 워싱턴 싱크탱크의 CSIS 관련 그 기관이 위성 사진으로 분석한 거면 저 사진에서 보듯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게 전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가 뒤집혀갖고 엔진에 바닷물이 들어가고 뭐 선체 일부가 빵꾸 날 수도 있다는데 이 바닷물이 소금 짠물하니까 짠물이 엔진에 들어가면 아주 문제가 심각하고 뭐 거의 전손 내지는 전손 비슷할 정도로 많은 데미지를 입어서 수리하는데 엄청 비용과 시간이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북한이 그 야심차게 추진하는 북한 해군의 현대제약 최현 클래스 유도 미사일 하면 1번 하면 나름대로 맹길어서 뭐 업적거리고 있고 2번 하면 맹길다가 일어나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시는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